강의를 들으면 곧잘 따라하는데 혼자서는 코드를 못 짜는 상태. 그러니까 튜토리얼 지옥에 갇힌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유튜브 특성상 코딩하는 영상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만든 이유는요. 분명 튜토리얼 지옥 안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거란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였고요. 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드디어 자바스크립트 튜토리얼 지옥에서 벗어나기의 마지막 파트인 반복문입니다. 마지막 영상까지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무리 알려줘도 대부분 끝까지 안 듣거든요. 영상 끝에서 상위 1%에 든 여러분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반복문은요, 이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특정 조건에 따라 똑같은 기능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걸 뜻합니다. 자바스크립트 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프로그램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기능이기도 해요. 반복문의 원리를 보면 처음 반복문이 시작되고 그 다음 반복하는 조건을 확인해요. 그 조건이 참일 경우, 즉 true이면 반복문 안에 있는 로직을 실행하고요. false이면 실행하지 않고 해당 반복문을 빠져나와 끝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반복문은 for문과 while문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for문을 써볼게요. 먼저 for 키워드로 시작하고요. 바로 열고 for문에는 필수 구성 요소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초기화, 반복 조건식, 그리고 증감식,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무조건 필요한데요. 먼저 변수 i에 0을 세팅해 주고요. 그 다음으론 반복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증감식을 합니다. 중괄호를 열어서 반복되는 동안 실행할 로직을 여기다 적어줍니다. 그럼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자바스크립트 해석기가 돼서 이 코드를 읽어보겠습니다. for라는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이제 반복문이 실행되는구나 라고 자바스크립트는 해석할 거예요. 그 다음 첫 번째로 i의 값을 0으로 세팅해 주는 걸 한번 실행하고요. 그 다음 조건식의 결과를 판단합니다. 현재 i는 0이고 0은 10보다 작으니까 true로 판단하고 중괄호 안에 있는 이 로직을 실행할 거예요. 이 로직을 실행한 후에 i의 값을 증감해 줍니다. 그럼 현재 i의 값은 0에서 1을 더해준 값이니까 1이 돼 있겠죠? 그 다음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조건식을 판단합니다. 현재 i의 값인 1은 10보다 작으니까 또 true가 나올 거고, 그럼 다시 3번으로 가서 로직을 실행하고 또 4번으로 가서 증감을 할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나아가다가 i가 9가 됐을 때 조건식으로 가서 9는 10보다 작으니까 true를 반환하고 다시 로직이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 i는 증감식에 의해서 10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조건식을 비교하는데 10은 10보다 작다. 이 값은 false가 되겠죠? false가 되면 해당 로직을 실행하지 않고 반복문을 빠져나오고 끝이 납니다. 그럼 제대로 결과가 나왔는지 콘솔에서 확인해 볼게요. 짠! i의 값이 0부터 9까지 제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복문은 딱 이 원리로 동작하는데요. 문법이 처음엔 낯설 수 있는데 원리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for문을 배워봤는데 실제 프로그램을 짤 때 이렇게 정해진 숫자를 넣진 않아요. 반복문은 배열이랑 궁합이 좋아서 보통 배열을 만들어 놓고 for문을 돌리는데요. 저번 시간에 배열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박스 안에 묶어 놓은 것이라고 했죠. 그럼 코드에서 for문으로 각각의 데이터를 뽑아오는 걸 한번 해볼게요. 기존 코드는 주석 처리를 하고 먼저 배열을 만들어 줄게요. 똑같이 for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달라지는 게 하나 있다면 이 위에서는 10이라는 값을 고정해서 넣었는데 .length를 써주시면 됩니다. 배열 뒤에 이렇게 .length를 해주면 해당 배열의 길이, 즉 배열 안에 담긴 데이터의 개수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아까 썼던 코드에서 몇 번 돌릴 건지에 대한 이 숫자만 랭스 값으로 바꿔줍니다. 뒤에는 똑같이 증감식을 넣어주시고 중괄호 안에는 반복 실행할 로직을 작성해 줄게요. 저희가 배열에서 각각의 요소를 가져올 때 배열을 적고 그 뒤에 대괄호를 하고 이 안에 인덱스 번호를 써준다고 했잖아요. 0, 1 이런 식으로요. 여기선 i의 값이 0부터 순차적으로 증가되니까 이 대괄호 안에 i를 넣어주면 됩니다. 콘솔을 확인해보면 짠! 우리가 원하던 대로 각각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반복문이 없었다면 이렇게 한 줄 한 줄 코드를 써야 했을 텐데요. 이렇게 하면 코드도 훨씬 길어지고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일일이 수정해줘야겠죠. 그런데 반복문으로 만들어두면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져도 이렇게 코드는 그대로일 거고요. 배열에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 추가될 뿐 실행 로직은 수정할 게 없습니다. 당연히 실수도 줄어들고 유지 보수가 편해지겠죠. 특히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반복문의 효용은 증가합니다. for문만으로도 배열의 반복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배열 내장 함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중에 foreach라는 배열 함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for문으로 작업한 코드를 foreach를 사용해서 똑같이 구현해 볼게요. 배열 내장 함수니까 먼저 배열 이름을 써주고 점을 입력하고 foreach 함수를 실행해 줍니다. 이 함수는 배열을 각각 순회하면서 실행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각 요소를 받아오느냐면 함수 인자에 콜백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화살표 함수로 이렇게 함수를 안에 써주고요. 콜백 함수에서 파라미터 값으로 해당 요소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반복하는 동안 실행할 로직, 즉 이 코드가 되겠죠. 이 로직은 이 중괄호 안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대로 가져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짠! 기존에 썼던 for문과 같이 각각의 요소를 제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for문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코드는 좀 더 간결하지 않나요? 굳이 변수 i로 인덱스를 만들어서 배열에 접근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배열의 요소를 꺼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reach를 향상된 for문이라고도 하는데요. for문보다 수행 속도가 빠르고 코드도 직관적이라서 가독성도 훨씬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자는 foreach 같은 배열 내장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왜 요즘 잘 사용하지도 않는 for문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냐면요. 반복문의 동작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다른 반복문에도 쉽게 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다시 원리를 곱씹어 보시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복문은 프로그래밍 개념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많이 사용되는 배열 내장 함수가 있는데 이건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배우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드디어 마지막 파트까지 끝났습니다. 강의를 들으면 곧잘 따라하는데 혼자서는 코드를 못 짜는 상태. 그러니까 튜토리얼 지옥에 갇힌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유튜브 특성상 코딩하는 영상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만든 이유는요. 분명 튜토리얼 지옥 안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거란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였고요. 하지만 유튜브에서 이걸 풀어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고 다른 플랫폼에서 여러분을 만나자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오프라인 강의를 만들었고요. 이 강의는 크몽에 등록돼 있습니다. 자세한 커리큘럼과 내용은 더보기란과 댓글에 모두 남겨두도록 할게요. 이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초반에 말했던 작은 선물은요.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만 이 강의를 20% 할인된 금액에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인스타그램 DM이나 크몽 메시지로 후치릿 자바스크립트 튜토리얼 지옥에서 벗어나기 완주했다고 말해주세요. 할인된 금액과 함께 더 정성스럽게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럼 우린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